장마의 막바지에 있으면서 너무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는 그저 에어컨 앞에서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디 그렇게 녹록하기만 한가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야겠죠? 쿨입니다. 해변의 여인. 안녕하세요. 은경이가 왔다. 박은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있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시작되면서부터 참 바쁜 반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빴냐고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큐! 2019년 겨울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면서 온 세상으로 유행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하고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발표하였죠.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모임도 할 수 없는 격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송에서는 연일 긴박한 상황이 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한 일상이 연속되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 중에 잘 알고 지내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이 기회에 다시 공부해보는 것이 어때? 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어울림 학교를 추천하였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게 되었죠.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하지만 망설임이 길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배움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어울림 학교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철저한 위생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 학교가 운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든 제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밀어주는 남편과 상의를 하였죠. 이번에도 또다시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며
학교에 데려다 주고 공부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가 최종 학력이었기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집에만 있어서 공부만 하면 되기에 열심히 했지요. 수학, 과학, 영어 등.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왜 이리 외우는 것이 많은지. 나이가 나이니만큼 한 개를 외우면 10개를 까먹는 나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이어갔고 드디어 고등학교 검정 시험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첫 번째 시험은 2점 차로 불합격이 되었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불합격이 되니 오기가 생겨 더욱더 공부를 하였죠. 두 번째 시험은 5점 차로 또 불합격이 된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 선생님께 저의 한계를 느껴진다고 포기할까 생각하고 상의를 하였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바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성적이 많이 차이 나지도 않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용기를 주셨죠. 세 번째 시험을 치르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합격했다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와 해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였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공부를 권하던 동생이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니 나는 사이버에 들어갔어. 언니도 대학에 한번 도전해봐. 라는 말에 어려서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막연한 상상만 할 뿐 도저히 갈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에게 엄마도 대학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더니 가면 되죠. 제가 알아볼게요. 하더니 어느 날 엄마 방송통신대학에 신설학과가 생겼는데 생활체육 지도학과가 생겨서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였고 합격하여 등록했으니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 그 대학은 엄마에게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가을 학기부터 할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또다시 도전이 시작하였죠. 말로만 듣던 대학 공부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방송을 듣고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웠죠. 중간고사는 리포트를 써서 교수님께 보내야 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내 나름 열심히 써서 아들에게 컨펌을 받으러 할 때 하는 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엄마, 리포트는 팟캐스트가 아닙니다요. 퇴짜 또 퇴짜 울상이 되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내 눈에는 쌍욕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깔깔 웃으며 이래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하면서 리포트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의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하고 문헌을 찾거나 네이버나 다른 매체에서 찾으면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꼭 써야 한다며 본인이 대학 다닐 때 썼던 것을 보여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지 주목을 꽉 쥐었더니 웃으면서 이래야 잊어버리지 않죠. 확실히 아셨겠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어찌되었든 중간고사와 출석 대체과제는 이렇게 리포트를 대신하고 기말고사가 문제였는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대체과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직접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과연 내가 대학 공부는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싸움이었습니다. 기말고사는 방송통신대학 서부학습센터로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앞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그동안 공부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3년 반을 공부하였죠.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을 쓰거나 국가 자격증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해서 1년을 휴학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올해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언제 졸업이고 자격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자격증이 없어도 졸업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은 따로 없고 9월에 졸업장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헐, 이럴 수가. 그럼 진작 이런 일이 있음을 알았으면 자격증을 따내려 휴학도 안 해도 됐고 아들 졸업할 때 엄마 한번 써보세요 할 때 사각모 한번 쓸걸. 내가 학교에다가 뭐라 했더니 학번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성적도 좋으시네요. 어떡해요? 이번 연도부터 자격증 제도가 폐지됐고 옷은 빌려줄 수 있는데 서울대에 가서 대여비와 세탁비를 내고 빌려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장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대학이라는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학교 워크숍이라는 곳에도 가보았답니다. 그곳에는 파리 올림픽 탁구 신유빈 선수 등을 지도하셨던 오광현 감독님을 배웠죠. 천안을 갔지만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바쁘게 2026년을 반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제 짐작으로는 또다시 도전할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청취자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경이가 왔다 여기까지고요. 기술의 이옥주, 편집의 이연수, 저는 박은경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유엔의 파도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의 손 하얀